아침 햇살이 드는 방의 고요한 분위기. 이순자는 아침 7시가 되자 습관처럼 눈을 떴다. 교사 생활 35년이 만든 몸의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어젯밤 책상 위에 분명히 둔 안경이 보이지 않았다. 어라? 분명히 여기 뒀는데. 그녀는 침대 시트를 들추고 베개 밑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어보고 화장대 위를 더듬어 봤다. 점점 숨이 가빠졌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던가. 서랍 열리는 소리, 물건들이 뒤섞이는 소리. 15분이 흘러서야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안경을 찾았다. 언제 거기에 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다. 이순자, 정신 차려. 나이 들면 누구나 이런 일 있다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라디오를 틀었다.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달걀 후라이를 만들기 위해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다. 그런데 달걀이 어디 있었지?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이 보이지 않았다. 어제 분명히 샀는데. 냉장고 안을 이것저것 뒤지다가 문득 깨달았다. 어제 장을 보지 않았다. 그럼 달걀은 언제 떨어졌을까? 기억이 흐릿했다. 마음이 답답해져서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주저앉았다. 왜 이러지? 나답지 않은데.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려다가 갑자기 TV에서 나오는 옛날 드라마에 빠져들었다. 주인공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아 보였다. 그 시절엔 모든 게 선명했는데 물 끓는 소리가 점점 격렬해지고 지글거리며 넘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순자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냄비에 물이 다 끓어 넘쳐서 가스레인지를 적시고 있었다. 재빨리 불을 끄고 걸레로 닦아냈다. 손이 떨렸다. 만약 더 늦었다면? 만약 불이라도 났다면? 정말 이건 아니야. 오후 3시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섰다. 40년을 산 동네길이 오늘따라 낯설어 보였다. 평소 자주 가던 슈퍼마켓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뭔가 사려고 나온 것 같은데 무엇을 사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중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간다. 모두들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고 있었다. 자신만 여기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안경, 달걀, 냄비,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심부름.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며칠 전엔 같은 이야기를 손녀에게 3번이나 했다고 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밤이 깊어가며 불안감이 더욱 짙어졌다. 이 모든 실수들이 단순한 노화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신호일까? 교사였던 자신이 이런 혼란을 겪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괜찮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순자가 냄비를 태운 다음 날 저녁 큰딸 영숙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탄 냄새가 났다. 평소 집안 정리를 깔끔하게 하던 어머니의 거실에 빨래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도 그대로였다. 엄마, 뭔 일 있으셨어요? 순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영숙의 예리한 눈에는 어머니의 변화가 선명하게 보였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분석하는 습관이 몸에 밴 그녀였다. 어머니는 같은 말을 2번 반복했고 방금 전 한 이야기를 또 했다.
이틀 후 영숙은 동생들을 불러 모았다. 아들 준호와 작은 딸 민정이 어머니 집 거실에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현실적 판단이 더 강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감정보다 논리로 말하는 데 익숙했다. 이번 주에만 해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스불. 정말 위험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않았지만 며칠 전 들렀을 때도 뭔가 어수선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고 있었다. 회사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던 터였다. 누나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는 게 점점 위험해 보여요. 민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미술학원 강사인 그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립심이 강한 분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민정의 질문에 영숙이 준비해 온 듯 대답했다. 요양원이나 시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 모시고 살거나요. 준호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누나, 그런데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동네 집값이 꽤 올랐잖아요.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정이 오빠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준호는 살짝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 그러니까 관리비나 세금도 계속 나가고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어머니의 방에서 순자가 나왔다. 자식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얼굴에는 실망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교사로서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변명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서러웠다. 엄마. 그게 아니라 영숙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알겠다. 내가 실수도 하고 깜빡하는 일도 많아졌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벌써 시설에 들어가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면서 혹시라도 뭐? 순자의 반문에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의 걱정은 어머니의 안전보다 재산 관리에 더 가까웠다.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머니 집이 매물로 나온다면 민정이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다. 엄마,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앞으로? 순자는 쓴 웃음을 지었다. 40년을 산 이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곳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자식들 눈에 자신은 이미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남은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어머니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자식들의 걱정이 진심인 건 알겠지만 왜 이렇게 서운할까? 자신이 정말로 혼자 살 수 없을 만큼 늙어버린 걸까?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지켜온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과의 무겁고 답답한 대화가 있은 지 사흘 후 순자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대학생인 손녀 하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다. 하늘은 언제나 그랬듯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22살의 당찬 에너지가 침체된 집안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순자의 얼굴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 저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하늘은 할머니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며 뭔가 만들어 드릴 것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하늘은 잠시 멈칫했다. 방금 전에 대답했던 질문이었다. 할머니의 변화를 엄마 민정에게서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하늘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답했다. 아직이요, 할머니. 뭐 맛있는 거 같이 만들어 먹어요. 순자는 손녀의 반응에서 위로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을 내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하늘만은 자연스럽게 받아줬다.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이며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할머니, 요즘 깜빡하는 일이 좀 많아지셨다며요? 순자가 움찔했다. 손녀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하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다. 그런데 저도 요즘 깜빡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지난주에 친구랑 약속 시간 완전히 까먹어서 1시간이나 늦었거든요. 하늘이 웃으며 말하자 순자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하늘의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를 위로하려는 의도였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늘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식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손녀에게서 받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걱정되시는 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고 가장 지혜로운 할머니예요. 하늘은 이어서 학교에서 배운 치매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했다. 순자는 뭔가 희망 같은 것을 느꼈다. 자식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만 했는데 손녀는 자신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 하늘아, 엄마 아빠한테 들었니? 요양원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인생인데 할머니가 결정하셔야죠. 하늘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자는 놀랐다. 22살의 손녀가 자신보다 더 당당했다. 제가 보기엔 아직 충분히 혼자 생활하실 수 있어 보여요. 저녁을 먹으며 하늘은 할머니께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친구들 이야기, 수업 이야기, 동아리 활동 이야기까지. 순자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하늘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로 혼자 사시는 게 불안하시면 복지주택 같은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복지주택? 네, 제 친구 할머니도 거기 사시는데 혼자 살 때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순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요양원이나 시설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할머니를 응원할 거예요. 하늘이 떠난 후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손녀의 말처럼 자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복지주택이라 한번 알아봐도 좋겠네. 순자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다. 하늘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순자는 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막상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정미라를 만났다.
미라는 순자보다 2살 많은 72세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했다. 평소에도 가끔 마주치면 안부를 묻는 사이였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미라의 인사에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어차피 비슷한 처지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다. 미라야, 혹시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미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이어서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그거? 나 거기서 살다 왔어. 순자는 깜짝 놀랐다. 미라가 복지주택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미라는 순자의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작년에 8개월 정도 있었거든. 너도 관심 있어? 두 사람은 순자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눴다. 미라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들어갔다고 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나도 기억이 가끔 가물가물해서 들어갔는데 훨씬 좋아졌어. 미라의 말에 순자가 귀를 기울였다. 미라는 복지주택에서의 일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침 7시에 기상해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다. 오전에는 취미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다. 제일 좋았던 건 안전함이었어.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같은 또래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하지만 미라는 단점도 숨기지 않았다. 개인 공간이 좁아서 답답할 때가 있었고 공동생활의 규칙들이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특히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자유롭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는 게 불편했다. 그럼 왜 나왔어? 순자의 질문에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딱히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내 집이 그리웠나 봐. 여기서 40년을 살았잖아. 미라는 계속해서 복지주택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줬다. 바둑을 잘 두는 할아버지, 뜨개질을 가르쳐 주던 할머니, 매일 일기를 쓰는 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분은 가족들이 자주 안 와서 우울해하시고 어떤 분은 룸메이트랑 안 맞아서 힘들어 하시더라고. 순자는 미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천국 같은 곳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역시 완벽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순자야, 너는 왜 갑자기 그런 데 관심이 생겼어? 미라의 질문에 순자는 최근의 상황들을 털어놓았다. 자꾸 깜빡하는 일들, 자식들의 걱정,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까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나도 그랬어. 똑같았다고. 그런데 너 정도면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미라는 순자보다 기억력이 더 나빴던 것 같았다. 약을 먹는 시간을 자주 까먹었고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복지주택에서 8개월 지내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확실히 나아졌어. 지금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 미라는 순자에게 조언했다. 만약 정말 관심이 있다면 직접 가서 둘러보라고.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르다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자식들 말에만 휘둘리지 말고. 미라가 돌아간 후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미라의 이야기는 복지주택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주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선택지는 되는 것 같았다. 한번 가서 봐야겠어.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미라의 솔직한 경험담이 오히려 용기를 주었다.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도 적을 것 같았다.
미라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 동안 순자는 마음을 정리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화창한 오전 순자는 처음으로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다. 접수대에서 복지주택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자 직원이 사회복지사 오민석을 소개해 주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오민석은 이런 상담을 수없이 해본 듯 자연스럽게 순자를 맞이했다. 어르신, 복지주택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기억력 저하,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 자식들의 걱정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오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줬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선 복지주택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오민석은 복지주택과 요양원의 차이점부터 설명했다. 요양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입소하는 곳이지만 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다. 복지주택이 요양원은 아닙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입주하시죠. 순자는 이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요양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복지주택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민석은 입주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순자는 교사연금을 받고 있어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다. 어르신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겠네요. 교사연금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민석은 복지주택의 일상적인 운영 방식도 설명해 주었다. 개인 방은 보장되지만 크기는 아담하다.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하고 빨래는 공동 세탁실을 이용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참여는 선택사항이다. 다만 식사나 교류를 불편해하는 분들은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말에 순자는 자신을 돌아봤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왔고 교사로서 단체 생활에도 익숙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한 생활을 선호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맞을까? 순자가 중얼거리자 오민석이 미소를 지었다. 그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견학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오민석은 관내에 있는 두 곳의 복지주택 정보를 제공했다. 하나는 비교적 새로 지어진 곳으로 시설이 현대적이지만 입주 대기자가 많다. 다른 하나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분위기가 아늑하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어느 쪽을 먼저 보고 싶으세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다. 새로운 시설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현실적일 것 같기도 했다. 두 군데 다 보고 싶어요. 오민석은 순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복지주택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가족들 반응은 어떠세요? 오민석의 질문에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자식들은 아직 복지주택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요양원 이야기만 나온 상태였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현명한 선택이세요. 본인이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가족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민석은 견학 일정을 잡아주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복지주택은 완벽한 해답이 아닐 수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는 있다고. 주민센터를 나서며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다. 내일 모레면 실제로 보게 되는구나.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자신도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 오민석과의 상담은 순자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용기를 주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주민센터 상담을 마친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견학 일정을 잡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결국 복지주택 견학을 가기 전날 저녁 순자는 용기를 내어 큰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가, 엄마가 복지주택이라는 곳을 알아보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복지주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어머니가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엄마, 그게 뭔데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순자는 지난 몇 주간 겪은 일들과 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이튿날 오후 영숙과 준호가 급히 어머니 집으로 찾아왔다. 둘의 표정은 심각했다. 영숙은 밤새 인터넷으로 복지주택에 대해 검색해봤고 준호는 지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했다. 엄마, 복지주택이 결국 시설이잖아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반대 의사가 강하게 드러났다. 변호사인 그녀는 어머니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했다. 준호도 거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부모님 집에 대한 계산이 돌고 있었다.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번거롭게. 차라리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씁쓸함을 느꼈다. 번갈아 가며 모신다는 것이 결국 자신을 떠넘기는 것처럼 들렸다. 너희들 생활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때 민정이 늦게 도착했다. 미술학원 수업을 마치고 온 그녀는 분위기가 험악한 것을 감지했다. 언니와 오빠가 어머니를 몰아세우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정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엄마가 스스로 알아보셨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뭔가를 정해드리는 것보다 민정아, 너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야. 영숙이 동생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 혼자 그런 곳에 가시면 더 외로우실 거야.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순자는 자식들의 말다툼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만해. 내일인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니? 하지만 영숙과 준호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영숙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던 환경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호는 경제적 부담과 집 관리 문제를 계속 거론했다. 내일 견학하는 것도 취소하세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영숙의 말에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가볼 거야. 자식들은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당황했다. 평소 온화하고 자식들 말을 잘 들어주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정말 고집 부리실 거예요? 준호의 말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집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해야지.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가족들의 반대가 예상보다 강해서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는 의지도 더욱 단단해졌다. 내일은 꼭 가봐야겠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자식들과의 격한 대화가 있은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자식들의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특히 영숙의 단호한 태도와 준호의 경제적 계산이 마음에 걸렸다. 정말 자신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40년을 산 이 집을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순자는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다. 교사로 일할 때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안일을 돌보고 가족들을 챙기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복지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다. 남편의 사진이 있는 책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순자의 결정을 지지해 줬을 것이다. 그는 항상 순자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 주던 사람이었다. 아이들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며 살긴 싫다. 순자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영숙의 집은 너무 바쁘고 분주했다. 준호의 집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다. 민정의 집은 공간이 좁아서 불편할 것 같았다. 요양원은 아직 이르다.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해 봤다. 기억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했다.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지금처럼 혼자 살면서 점점 외롭고 불안해하는 것.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 그렇다면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자식들에게는 부담이고 혼자서는 불안하고 그렇다면 자신은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걸까?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다. 하지만 아침 7시에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몸의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밤새 고민한 흔적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오늘은 견학 가는 날이구나. 오민석과 약속한 복지주택 견학 시간이 오후 2시였다. 자식들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순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직접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침을 먹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복지주택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곳일까? 아니면 그냥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나을까?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지.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자식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화장도 조심스럽게 했다. 첫 인상이 중요할 것 같았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견학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후 2시 순자는 오민석과 함께 첫 번째 복지주택에 도착했다. 5층짜리 건물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해 보였다. 현관 입구에는 실버 케어하우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할머니 몇 분과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순자는 조금 긴장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시설장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먼저 1층의 공용 공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가 식당이에요. 하루 3번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4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조용했지만 여기저기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이 보였다. 순자는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복도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만났다. 진지한 표정으로 바둑알을 놓고 있는 할아버지 두 분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한 분이 순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순자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여기 프로그램실입니다. 넓은 방에서는 미술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할머니들이 수채화 붓을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사가 친절하게 지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순자는 예전에 취미로 그림을 그려본 기억이 났다. 어머니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시설장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개인 방도 구경했다. 1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침대, 책상, 옷장 등 필요한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작은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창문으로는 뒷산이 보여서 전망이 나쁘지 않았다.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순자가 중얼거리자 시설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집만큼 넓지는 않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다. 복도 한쪽에서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그분은 왠지 외로워 보였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모든 분이 다 적응하시는 건 아니죠? 순자의 질문에 시설장이 솔직하게 답했다. 그렇죠. 성격에 따라 다르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라운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는 순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시는 분인가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는 미묘한 아쉬움이 느껴졌다.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뭔가 부족한 듯한 표정이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안전하고 깔끔한 환경이었지만 집 같은 편안함은 없어 보였다. 어떠세요? 오민석이 물어봤다. 여기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좋은 점도 외로운 점도 있겠지. 순자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다. 복지주택이 천국 같은 곳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망스럽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계속 생각했다. 오늘 본 것이 자신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것도 보고 나서 결정해야겠어. 순자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다. 복지주택 견학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두 곳을 모두 둘러본 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두 번째로 본 곳은 시설이 조금 오래되었지만 더 가정적인 분위기였다.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영숙이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준호와 민정도 함께였다. 자식들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지난번보다는 덜 적대적이었다. 며칠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찾아온 것 같았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차를 우려내며 자식들의 기색을 살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궁금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큰딸을 바라봤다. 영숙이 먼저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복지주택에 대해서 더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준호도 거들었다. 엄마가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도 지지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순자는 자식들의 태도 변화에 의외로 큰 감동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학 가보시고 나서.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천국일 거라 기대하는 건 아니야. 자식들이 순자의 말에 집중했다.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다. 외로울 때도 있겠지. 불편한 것도 많을 거고. 순자는 일주일 동안의 고민을 정리하며 말했다. 복지주택 견학을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내 선택을 하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자식들의 반대나 걱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기억이 흐려져도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해야지. 영숙과 준호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괜찮아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정말 마음 정하신 거예요? 응, 마음 정했어. 순자의 대답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자식들이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다. 영숙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그럼 언제쯤 입주하실 건데요? 다음 달 말쯤 두 번째로 본 그곳으로 가려고 해. 순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시설이 조금 오래되었지만 더 따뜻한 느낌이었던 곳을 선택했다.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인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늘이 들어왔다. 가족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하늘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손녀만은 처음부터 자신의 편이었다. 응, 마음 정했단다.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결정이 맞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하늘의 응원에 순자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자식들도 손녀의 밝은 반응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설레기까지 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나 싶었다. 한 달 후 순자는 복지주택의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40년간 모아온 추억들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창가 한쪽에는 남편과의 사진을, 다른 쪽에는 자식들과 손녀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배치했다. 가장 아끼던 책들을 작은 책장에 꽂으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교사 시절 읽었던 문학책들, 요리책,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치매 예방 관련 책들까지. 비록 공간은 작아졌지만 자신만의 서재를 만든 기분이었다. 창가에는 집에서 가져온 화분을 놓았다. 제라늄과 산세베리아 2개뿐이었지만
방 안에 생기를 불어넣기에는 충분했다. 아침마다 이 화분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될 것 같았다. 여기가 내 집이다. 순자는 정리된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공간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일기장을 놓았다. 입주 첫날부터 매일 하루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도 글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로 복지주택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가고 있다. 아침 체조에도 참여하고 어제는 미술 시간에 수채화도 그려봤다.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뒷산의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불편도 있겠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순자는 다시 일기를 써내려갔다. 식당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바둑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김 할아버지, 뜨개질 동호회에 함께 하자고 제안한 박 할머니까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밤에는 가끔 외롭기도 했고 룸메이트와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기를 마저 써내려갔다. 나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70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로 이곳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문 쪽으로 향했다. 할머니, 첫날이라 제가 같이 저녁 먹으러 왔어요. 문을 열자 하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까지 들고 있었다. 우리 하늘이 왔구나. 순자는 손녀를 반갑게 맞으며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의 걱정과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여 주었다. 특히 하늘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 주었다. 할머니, 방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집 같아요. 하늘의 칭찬에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다.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정성과 추억을 담아 꾸민 보람이 있었다. 그럼 우리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순자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두렵지만은 않았다.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하늘은 대학 생활 이야기를, 순자는 복지주택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나눴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다른 입주민들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다.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 70년을 살아온 힘으로 남은 인생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